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부가가치세 실무 이론 파트에서 신고와 납부 환급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납부 환급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이 파트의 내용은 우리가 앞쪽에서 강의 진행을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반복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 정리를 한 번 더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실무 이론 파트는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조금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반복적으로 조금 학습해 달라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환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는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납부 환급에 대해서 이번 시간 정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 부가가치세 가산세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보실 내용은 부가세 신고와 납부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부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할 때도 발생하고 매입할 때도 발생하죠. 우리는 매출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하고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출할 때 발생한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되죠. 매출할 때와 매입할 때 발생하는 회계 처리가 일반적으로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매출할 때는 매출하는 금액, 이 매출 금액의 10%가 매입세액으로 발생합니다. 제품 매출 금액이 500이라면 그 매출 금액의 10%가 매출세, 부가가치세, 부가세, 예수금이란 이름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해진 공급 대가 금액을 우리는 수령하게 됩니다. 매출할 때 발생한 이 부가세 예수금을 매출세액이라고 하고요. 이 매출세액은 부채 성격이라고 했죠. 상대적으로 매입한다라고 한다면 원재료 매입한 금액이 있고요. 매입한 금액의 10%, 이 원재료 금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서 부가세 대급금이란 이름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매입할 때 발생한 이 부가세는 매입세액이고 매입세액은 부채가 아니라 자산의 성격이라고 하죠. 매출하는 과정의 회계처리와 매입하는 과정의 회계처리가 이러할 때 매출을 우리가 계속하게 되면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이 계속 커질 것이고 매입을 계속하면 매입하는 부가세 대급금 금액이 계속 커질 겁니다. 일정 기간에 발생한 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비교를 하게 되는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서로 비교를 해서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결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했을 때 매출세액이 더 클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매입세액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더 큰 경우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해서 매출세액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고요. 반대로 매입이 더 크다. 이번에 우리가 매출보다는 매입을 엄청 많이 했다라고 할 때는 매입이 더 크다라고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가 아니라 환급을 받게 되죠. 돌려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개념에 대한 정리가 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조금 더 가볼 텐데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지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건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언제 납부를 하냐라는 내용이죠. 일반적인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가 계산되는 단위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칙은 부가가치세는 1기와 2기로 나뉘어지고요. 각각 6개월씩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봅니다. 원칙이 1기와 2기가 있다면 상대적인 예외 기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업자, 사업을 신규로 시작한 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즉 1월부터 6월이 아니라 7월부터 12월이 아니라 개시한 날짜부터 사업을 9월 1일 날 개시했다면 9월 1일부터 과세기간 2기 중에 9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적용된다라는 거고 폐업을 했다.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폐업했다면 9월 1일이 2기고 2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1일 이 폐업한 날짜까지의 과세 기간으로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폐업할 때는 폐업한 시점에 잔존재와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죠.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좀 그렇다고죠.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를 모를 때는 간주 공급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정확하게 안다 까진 아니더라도 우리가 들어본 것 같다, 뭔가 알 것 같은데 라는 느낌만 드신다라면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 생각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폐업을 한다. 간주 공급이죠. 매출이 아니지만 매출로 봐서 과세가 된다. 잔존재화의 10% 언제 낸다고요? 폐업일에 다음 달 25일까지. 9월 1일 날 폐업했다면 10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부가가치세는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눈다면 상대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조금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죠. 1년을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봅니다. 1기, 2기의 개념이 없다, 없다라는 거죠. 정리해 주시고요. 보편적인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요. 1년에 4번 예정 확정으로 나누어서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4번 신고하고 4번 납부를 하게 되죠. 1기 예정 1월부터 3월, 1기 확정이 4월에서 6월, 2기 예정이 7월부터 9월, 2기 확정이 10월부터 12월이고요. 각각의 이 과세기간 종료일 마지막 날짜 기준에서 다음 달 25일, 즉 1기 예정은 4월 25일, 1기 확정은 7월 25일, 2기 예정은 10월 25일, 2기 확정은 이듬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하고 4번 납부를 한다라는 건데 일반적인 법인사업자, 그럼 일반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건데 보편적으로는 4번 신고하고 4번 납부를 합니다. 그러나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걸 우리는 소규모 법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4번 신고하고 4번 납부해서 예외입니다. 횟수가 다르다라는 건데 이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요. 예정 때 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 때 고지 납부를 합니다. 이 예정 고지 납부는 원래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신고 납부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매출이 이만큼, 매입 이만큼입니다 라고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정 고지 때는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 기간의 50%를 앞 과세 기간에 이만큼이 있었으니까 이 금액의 50%만 내라 라고 고지를 합니다. 저희가 왜 집으로 일반적인 공과금 내라고 날라오는 게 긴 종이 있잖아요. 그걸 고지서라고 얘기하는데 그와 같이 얼만큼을 납부를 하라고 고지가 되고 그 고지된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결론은 고지 납부를 한다라는 건 정리하자면 그 기간은 뭘 하지 않는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요. 4번 신고하고 4번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신고는 2번이고 납부는 4번입니다. 차이 나는 게 예정 때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보편적인 법인은 4번 신고하고 4번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소규모 법인은 조금 다르다라는 건데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도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예정 때 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 때 고지를 합니다. 결론은 개인사업자도 소규모 법인사와 똑같이 신고는 2번이고요. 신고는 2번인데 납부는 4번입니다. 개인사업자도 1기, 2기가 나뉘어지고 예정 확정이 구분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예정 때 신고를 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그렇죠? 납부를 한다. 직전 과세 기간에 50%를 납부를 하기 때문에 고지 납부를 하기 때문에 신고 횟수가 차이 납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는 분명히 간이과세자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1과세 기간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언제 고지하냐? 간이과세자는 6월 30날 기준에서 전년도의 50%가 고지가 되고요. 연말에 1년 전체에 대한 걸 1월 25일까지 신고할 때 고지된 금액을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부가가치세가 처음 이론할 때 학습하신 것처럼 무조건 4번 신고, 4번 납부는 아니다. 일반적인 법인은 4번 신고, 4번 납부가 맞지만 소규모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번 신고, 4번 납부를 한다. 왜? 예정 때 고지 납부를 한다. 간이과세자도 예정 고지 납부를 한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예정 때 신고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 신고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 납부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기본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 때 1기 전체 중에 1기, 2기 있다면 1기 예정 끝나고 2기 예정 끝나고 각각의 25일까지 예정 신고를 그리고 예정 납부를 하게 됩니다. 1기가 확정되기 전에 중간에 한번, 2기도 확정되기 전에 중간에 한번 신고 납부를 한다. 이미 정리한 내용이죠. 이 부분보단 밑에 부분, 아랫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라고 하는 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예정 때 신고를 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고지를 한다. 신고 납부가 아니라 고지 납부를 하죠. 직전 과세 기간에 직전 과세 납부세액의 50% 절반 정도를 결정해서 이만큼 내라 라고 하면 우리는 납부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예외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 때 신고 안 하고 납부를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고지하고 징수되는 금액이 만약에 50만 원이 안 된다. 금액이 조금 작다라는 거죠. 50만 원이 안 되거나 관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되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동거가족의 중상해 또는 상중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고지하지 않고 그냥 확정 때 다 내라 라는 말이죠. 요건 참고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편적으로 자격시험을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고지 징수금액 50만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바뀌었을 때는 예정 고지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면 보다시피 개수가 고지하지 않는 개수가 유형이 3가지잖아요. 보통 저희 자격시험이 사지선다형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많이 물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분명히 예정 신고가 아니라 예정 고지 납부를 한다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예정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예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 직전 과세기간 50%죠. 그 금액은 무효가 되고요. 없는 것으로 본다. 다시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이 정도 금액을 XX 금액을 내라고 뭘 했는데 고지를 했는데 아니 나는 그 고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뭘 하겠어? 신고하겠어. 라고 하고 신고를 하면 이 고지는 안 한 거와 동일한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할 수 있냐?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첫째,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서 이번 과세기간에 납부세 혹은 공급과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3분의 1에 미달한다. 자, 보세요.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분명히 고지할 때는 몇 프로 고지한다고요? 50%. 직전 과세기간에 절반, 50% 내라고 고지한다. 고지가 된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 과세기간 우리는 매출이 조금 작아서 납부세액이 3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33%가 안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30%가 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5%라 가정해 봅시다. 근데 25%밖에 안 되는데 50%를 고지하라 그런다. 너무 많이 낸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내가 신고하고 25%만 납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정 신고 기간에 조기 환급 대상이 된다. 환급 대상이 돼서 조기 환급을 받고 싶다. 빨리 환급 받고 싶다 할 때는 신고하고 나 조기 환급 대상 되니까 빨리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신고 납부 가능한데 신고를 안 했다. 그냥 고지한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내가 신고를 하면 25%만 납부하면 되는데 미리 내는 게. 근데 고지되는데 50% 납부한다.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고지 납부이지만 여기에 해당될 때는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확정 신고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과세기간이 끝나면 전체 과세기간에 대한 1기나 2기에 대한 신고 당연히 하셔야죠. 중간에 만약에 폐업을 한다면 폐업하는 경우라면 잔존 재화에 대해서 폐업일에 다음 달 25일까지 당연히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정신고 또는 조기 환급 때 제출했던 부가가세 관련 서류가 있다면 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확정신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 확정기간의 과세기간에 대한 마무리를 매듭을 짓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각종 첨부 서류를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자신고를 한다. 우리가 전자접방부를 신고를 한다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까지도 받을 수 있고요. 확정에 대한 기간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2월에 대한 신고 날짜도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희는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보실 내용은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보편적인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상대적으로 납부가 아니라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환급이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걸 말하는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게 발생한 경우에 나타나게 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관청의 경정 결과 초과 납부세액이 부가가치세를 원래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했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내가 납부해놓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했을 때 부가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떴다. 매입이 더 크다. 아니면 초과 납부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낸 부분이 있더라. 이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부가가치세 환급이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분명히 보편적으로는 매입보다 매출이 더 크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게 일반 사업장의 특징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급세액은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 사유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환급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준다라는 건데 예정신고 때는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되지 않고 확정신고할 때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신고서에 보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을 넣어서 확정 때 차감을 해주게 된다라는 건데 이건 꼭 구분해 주십시오.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되지 않고 환급되는 사유는 확정 때 환급이 된다라는 거고 이 환급은 크게 두 가지가 일반적인 환급이 있고요. 조기 환급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거 당연하지 않나? 일반 환급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환급이고 조기 환급은 어떻게 해주는 환급이라고요? 그렇죠? 조기에 빨리 해주는 것을 조기 환급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학습하기 전에 미리 정리하고 간다면 일반적인 환급이 조기 환급이고 이 보편적인 환급입니다. 일반적 환급이 조기 환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뭐라 그랬지? 정신없네. 일반적 환급이 발생하면 일반 환급이 돼요. 보편적인 환급을 우리는 일반 환급이라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는데 조기 환급은 빨리 환급을 해줍니다. 우리가 환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일반 환급 받고 싶냐 조기 환급 받고 싶냐 당연히 이왕 줄 거 그냥 주는 것보다 빨리 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조기 환급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기 환급을 원하고 조기 환급이 된다라면 일반 환급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 환급이 왜 존재하냐? 보편적으로는 전부 다 일반 환급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해당될 때는 조기 환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환급은 예정은 안 되고 언제만 가능하다, 확정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한 상태에서 내용 보셔야 되시고 일반적으로 환급은 과세기간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신고 기한, 우리가 보통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다라고 할 때 그 과세 기간에 대한 언제까지,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하죠. 납부를 하죠. 그 날짜 이후에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1기와 2기의 과세 기간이 이렇다. 1월부터 6월이고 7월부터 12월이라면 분명히 예정은 없다. 예정도 환급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1기의 경우는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니까 여기서 한 달. 2기 확정은 1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니까 여기서 한 달 이내에 납부가 된다라는 거죠. 30일 이내에. 환급은 예정 때는 안 되고 확정 신고 시에만 가능하고요. 예정 때 환급 사유가 발생한 마이너스 금액은 확정 신고할 때 그 금액을 예정 신고 미환급 세액이라는 이름으로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경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고쳐서 하는 게 수정신고라고 한다면 과세관청에서 경정, 확인해 보니까 너 신고 잘못했더라, 많이 냈으니까 돌려줄게 라고 하는 게 경정이고요. 이 경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바로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결론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지들이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듣고 혼날라.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는 빨리 환급해 준다라는 거죠. 예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조기 환급 분명히 드렸어요. 누구나 아무 때나 조기 환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장, 수출 대상 사업장이라는 거죠.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장이거나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해서 이런 사유 때문에 마이너스가 많이 떴다, 매입이 많다. 이 경우는 조기 환급을 신청해서 원래보다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있네.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도 조기 환급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받을 수 있냐? 얼마나 빨리 조기 환급이 되냐라고 한다면 조기 환급은 확정 신고 기간도 되지만 예정 신고 기간도 신고하고 신청하고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조기 환급은요, 과세 기간이 끝나고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월 혹은 매 2월 발생했을 때 과세 기간이 1기 예정이 1월, 2월, 3월이라면 그 첫 달 혹은 둘째 달도 전부 다 가능하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면 조기 환급은 신고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 사실 핵심적인 건 예정 때도 가능하고 일반 환급이 30일이라면 조기 환급은 15일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내용이 되고, 꼭 기억할 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요 사유에 해당될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 사업설비 신설, 취득 확정 증축, 재무 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이 항목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예제 문제 한 문제만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 기간 경과하고 예정 때는 안 된다라고 했죠. 확정 신고 기간 끝나고 30일 이내 환급이 됩니다.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자, 영세율 적용되는 사업장은 일반 환급을 할 수 있지만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도 내가 신고를 해야 조기 환급이 되고요. 고정자산 매입, 사업설비죠. 사업설비 신설, 취득, 증축해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역시 조기 환급도 가능하다. 영세율이나 조기 환급 사유가 발생해서 해당이 될 때 환급되는 금액은 25일이 아니라 며칠 이내에 환급이 돼요. 15일 이내 환급이 된다라고 했죠. 사실은 부가세 신고서 할 때 신고서 작성에서는 이 조기 환급보다는 신고서에 보면 신고서 상단에 일반 환급 신고인지 조기 환급 신고인지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조기 환급 사유보다는 좀 더 챙겨달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반 환급이 발생했을 때 예정 때는 환급이 안 되고 확정 때 공제를 해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고서에 보면 예정 신고
환급세액이 존재하고 그 부분이 차감을 확정신고 때 차감하게 된다라는 건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환급에 대해서 정리했었고요. 저희 다음 시간은 부가가치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리 언급을 드리자면 가산세는 이론적인 이런 가산세가 있다라는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자, 가산세 실제 계산은 기본적인 실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어떻게 가산세 계산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가가치 신고, 납부, 환급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